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뉴스픽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일본이 쌀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쌀 수입에 적극 나섰습니다. 농협 인터내셔널은 오늘 지난달 쌀 2톤을 일본으로 수입해 이번 달 판매했고 다음 달 추가로 20톤을 들여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 쌀이 일본 소비자 판매용으로 일본에 수출된 건 199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구호용으로 한국 쌀이 일본에 건너간 적은 있지만 판매용 수출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쌀 부족이 심해져서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는데요. 총무성이 지난 18일 발표한 일본 전국 쌀값의 평균은 5kg에 4,214엔, 우리 돈 42,000원으로 1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보다 92.1% 상승해 쌀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농협 인터내셔널에서 판매하는 한국 쌀은 4kg이 4,104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1,000원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킬로그램당 관세 341엔, 우리 돈 3,400원과 통관 비용, 운송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쌀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최근 한국 쌀 2톤이 판매 개시 열흘 만에 거의 다 소진됐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부 수량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쌀을 구매해 귀국하는 사례도 급증할 정도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비축미 21만 톤을 풀었고 이달에 10만 톤을 추가로 방출하기로 했는데 쌀값 상승세는 좀처럼 진정 기미가 없습니다. 자, 일본의 쌀 품귀 현상 왜 그럴까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흉작이 있었고 쌀 생산 농가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었는데 잦은 지진에 대한 사재기 수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쌀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일본과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자, 쌀 소비는 줄고 있는데 매년 20만 톤 이상 초과 생산돼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의 쌀 수출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혼게이자신문은 어제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2차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쌀 관세율이 700%라며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는데요. 일본은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 톤을 수입하는데 미국산이 여기서 이제 45%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쌀값 유지와 농가 보호를 위해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 중에 주식용으로 최대 10만 톤의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이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략으로 활용을 하면서 일본 내 쌀 부족분을 미국산 쌀로 보충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미국 쌀 수입을 확대할 경우 일본 농가 반발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늘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중순부터 미국산 대두, 콩을 말하죠. 미국산 대두, 옥수수 예약 구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하자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서서히 이제 줄였습니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에서 미국산 비율은 2017년 40%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2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난 거죠. 자, 그 대신에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늘려왔습니다. 자, 니케이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옥수수 구매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정권에 대항해 그의 지지 기반인 미국 농가 등의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일본은 미국산 수입을 쌀 수입을 늘리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여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0일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이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시아 지역의 소비재 관련주를 추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지난 2년간 AI 열풍에 힘입어 미국 기술주가 인기를 끌었는데 미중 무역 갈등 영향으로 주가 방어에 유리한 필수 소비재 주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도 중국 소비주들이 정부 부양체계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자, 주가가 많이 내려간 중국 소비 관련주를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MSCI 아시아 태평양 필수 소비재 지수는 이달 2일 이후 5% 상승해 11개 분야 중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기간에 MSCI 전체 지수가 2.5%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중국의 융후이 슈퍼스토어 그리고 일본의 고베물산, 그러니까 고베物산 같은 슈퍼마켓 체인 업체가 각각 19% 이상 상승했고 다른 음료 및 유제품 업체들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는 신흥국 통화 채권이 달러 표시 채권보다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지수지 기준으로 신흥국의 현지 통화 채권은 올해 3.2%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달러 표시 채권은 0.7% 수익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흥국 통화 가치는 높아지고 달러화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시아 뉴스픽 권영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